안녕하세요. 그 비욘드 프로덕트의 장원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종입니다. 네. 저는 이제 원래 VC로 일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느꼈던 어떤 메타적인 레벨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비욘드 프로덕트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창업도 하고 뭐 프로덕트 오너도 했다가 제품 만드는 것보다 팔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일즈로 전향하고 최근에는 자칭 GTM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는 이제 그 뉴스레터 하나 딱 봤는데 네. 제목부터 그 서론부터 찰지더라고요. 딱 무슨 느낌이었냐면 요새 자기 X 틀면 우리 팀의 뭐 세일즈 에이전트는 그냥 클로드 코드다. 그쵸. 이거밖에 안 써 있다고 아주 진물이 난다고. 맞아요. 막 요즘 링크드인만 봐도 저는 이제 해외 세일즈 하시는 분들 막 자주 보는데 그 댓글에 이제는 영업사원들은 죽었다. 클로드 에이전트 20명과 난 함께하고 있다. 댓글에 클로드를 남겨라. 막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한 얘기가 근데 그거 실제로 까보면 다 3명에서 4명짜리 회사밖에 없더라. 그게 뭘 대체한 거냐. 그래서 진짜 약간 그로스 스테이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인이 이제 탐사한 어떤 그 아티클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 되게 급합니다. 대신 영업해줄 수 있는 뭔가 친구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좀 좋았던 거는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그 저희가 아는 회사로서는 이제 클릭업 그리고 벌셀 그리고 랭체인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클릭업은 이제 어떻게 노션, 슬랙 그리고 뭐 먼데이라든지 뭐 지라 같은 이 태스크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한 번에 하는 그 서비스고요. 네. 그 유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약간 QA 많이 할 때 쓰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회사 안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처리할 때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원래 그 SDR이라고 해서 그 리드를 획득하는 이 일을 40명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명이서 하고 있다고. 그렇죠. 저도 이제 SDR이 이제 세일즈 디벨롭먼트 레프레젠티브인데 그 이제 영업 기회, 그러니까 미팅을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는 이제 역할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더 세일즈가 이렇게 각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팅을 나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미팅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완전 요즘 자동화하고 있는 게 방금 딱 그 살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미팅을 그럼 만드는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뭐 약간 그러니까 클릭업 같은 서비스를 딱 도입하는 시기는 뭐 창업을 했을 때나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나 막 이런 거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가지고 이제 정보를 막 채워서 이 사람 원래 뭐 했던 사람이 하고 이게 딱 그 정보를 그 시트에 앉히는 거죠. 그 작업까지인데 요거를 모니터링하고 자격심사, 리서치, 초기 메일까지 작성하는 것까지를 다 이제 시스템이 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이 사례를 되게 많이 요즘 접하고 있는 게, 사실 저도 일을 약간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 이제 사스타라고 해서 이게 사스를 가장 많이 잘 만드는 이런 뭔가 사람들을 모여서 컨퍼런스 열고 하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사스타로. 네네. 거기서도 이제 되게 많이 이런 케이스들을 막 공유해줘요. 본인들도 그래서 막 원래 엄청 오래 걸리던 일들을 단 이제 한두 명 가지고 수십 명의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영업 기회를 생산해서 참 편하게 일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최근에 막 많이 공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그 결국은 이제 40명이 2명으로 줄었다. 와.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5명 정도의 어떤 그 사람들이 AE로 승진했다라고 이제 동시에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이게 승진의 개념이 맞나요? 이게 사실 조금 뭐 승진의 개념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AE라고 하는 이제 미팅 가서 사람을 정말 얼굴을 대면하고 네네. 이제 딜을 클로징한다. 그 영업 기회를 이제 정말 그 돈을 받아내는 것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한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전문 SDR이 더 이제 각광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최근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사실은 그 2명이 엄청 몸값이 높아진 거죠. 그쵸. 40명에서 38명은 딴 일을 찾아야 되는데 2명은 되게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여튼 이런 일들, 그러니까 되게 포뮬러 같은 것들 안에서는 되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되게 비슷한 흐름이더라고요. 벌셀이나 랭체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 SDR 분들, 그러니까 리드를 기회 전환하는 그 파이프라인 안에서 이제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써서 어떻게 보면 리드 타임을, 그러니까 고객한테 만나러 가는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감도 높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잡무들을 해버리는 느낌이 맞아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의 사례로 붙여서 더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영업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고객이 우리에게 뭔가 관심을 보이는 어떤 행동, 뭔가 어떤 족적을 남기면은 그 족적을 기반으로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정보를 혼합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고객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메일을 보내거나,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이니까 콜드콜을 못하지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 2-3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이것만 하는데, 전문 용어로 이제 프로스펙팅 한다고 하고, 근데 이거를 모두 제 안목지를 우리 에이전트한테 잘 학습시켜서 하루에 0시간밖에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에 한 15시간 정도 일을 줄인 셈이죠. 그래서 되게 알아서 막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구나. 버셀도 여튼 이런 비슷한 리드 에이전트를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여기는 오픈소스로 좀 공개도 해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연간 20만 불을 줄이고 있다. 200만 불이죠. 200만 불을 줄이고 있다. 얼추 그 미국 물가 생각해보면 한 6명 정도 안 써도 된다? 의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지면서, 저번 이제 화에 말했던 클레이라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GTM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군이 이제 이래서 더 많이 각광받고 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그냥 뭔가 자기 안목지나 뭔가 가지고 있던 본인 노하우를 최대한 뭔가 이런 AI를 활용해서 포뮬라를 만들어가지고 특정한 시그널, 특정한 관련성, 특정한 어떤 밸류를 누군가에게 딱 특정해서 줬을 때 되게 영업 기회로 잘 전환이 된다더라 라는 거를 지금 되게 많이 실천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영업 기회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A로서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되게 이제 기회가 당연히 많으니까 매출도 엄청 많이 늘어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약간 그 느낌이네요. 옛날에는 그 완전 그냥 어플만 만들어도 대박 나는 시기가 있었고, 어플을 잘 만들기 위해서 뭐 앰플리튜드나 이런 툴을 이용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A/B 테스트 해 가지고 더 좋은 제품들을 깎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뭔가 고객단에서 하는 느낌이네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실험을 하거든요. 일주일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객군한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를 담긴 말을 건네면은 관심을 보일까,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럼 정말 자연스럽게, 사실은 제가 창피하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어떤 거냐면, 제 제품에 대해서 제가 깊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떠한 가치가 고객한테 되게 밸류어블하다고 느끼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많이 요즘 고민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거를 되게 포뮬러를 만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쌓일 수 있게 하는, 컴파운딩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GTM 엔지니어링이다 인 것 같고, 여튼 요 사례들을 가져왔던 이유를 보자면은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이게 가능한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은 영업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도와 관리 수준이 꽤 높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SDR 뭔가 이렇게 에이전트를 활용한다 했을 때,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걸 되게 뭔가 좀 어그로로 끌린다? 이런 소재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실패하거나 잘 못하는 게, 결국엔 이런 세일즈 프로세스가 그 세일즈포스에서 정립한 더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영업 기회를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사이클에서 각각의 역할을 나눠가지고 특정 직군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잘 정립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한국에서 잘 많이 실천하고 있는 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 회사에 적용하기 그래서 좀 허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뭐 약간 뭐 IT 스타트업이라고 친다면 뭐 어떤 방법론으로 개발자가 일할까? 그러니까 없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워터풀이건 뭐 스크럼이건 스프린트건.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미비하다면 좀 약간 스스로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은 지금 막 발굴되고 있는 엄청 좋은 툴들을 못 쓰는 환경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슬랙이 없는데 슬랙에 인티그레이션이 많이 붙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이 잘라서 이 사람들 다 뭐 하지? 진짜. 네, 진짜.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에서는 AE. 저는 이게 약간 승진의 느낌인 줄은, 승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조금 더 뭔가 고객과 붙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뭔가 고품격의 일이다? 뭐 약간 이런 그 뉘앙스 아닌 뉘앙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국내에서도 PO라는 직군이 되게 잘 나가거나 사람들이 선망하는 지점이 있지만,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의 직군일 뿐인 건데. 맞아요. 네. 네. 대표만큼 지분도 없으면 대표처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뭐 직군인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따로 생각이 든 게 이제 사실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AI가 뭔가를 하려면 디지털 상에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고객군으로서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시그널 아웃바운드라는 했던 게 되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거냐면 그 특정한 사람이 뭔가 팀장님이 된다. 승진을 한다. 아니면은 그 회사가 시리즈를 뭐 투자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링크드인에 뭔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뭔가 뉴스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런 소식을 기반으로 아웃바운드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AI 에이전트들이. 그래서 원주님 지금 팀장님으로 승격하셨죠? 그럼 이제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으세요? 라는 이제 메일을 모든 AI들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쵸.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도 이제 약간 어떤 유수한 기업의 그냥 CMO 이런 분이 제발 메일 AI 그만 날려라. 나 승진했다고 200명이 달려들어서 이런 뭔가 다 이제 필요하지 않냐 하는데 너무 지친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우리의 고객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진짜 그들이 우리의 고객이라고 뭔가 느껴지는 신호? 시그널을 판단하는 진짜 데이터를 어디서 발굴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아마 요즘 이제 이런 에이전트 구축하는 팀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퍼레이션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뭔가 그동안 손 못 댔던 것들을 이제 뭔가 딸깍으로 이제 대체하니까 이 딸깍을 어떻게 더 내가 잘 깎지에 맞아요.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걸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튼 이게 좀 전반적인 그 좀 변화인 것 같은데 제가 느꼈었을 땐 그냥 아직 다 1단계 중이다. 이게 그 결국은 그 아예 레거시 없는 초기 스타트업은 아예 좀 다르게 영업하거나 그 조직 구조를 가져가면서 되게 전방위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아무리 좀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타임갭이 있다. 하지만 이쪽에 대세감이 명확하게 있고 맞아요. 이거를 잘 하고 있는지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만한 것 같다가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AI가 못하는 걸 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흐름도 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콜드콜 전화하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요즘에 이제 하도 AI 보이스가 나와서 대신 이제 AI가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네. 그 미묘한 어떤 보이스와 감정과 그리고 딱 어떤 흐름을 치고 들어가는 인간의 판단력까지는 아직 너무 초기다 보니까 인간이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또 이제 다음으로 얘기해보고 싶었던 지점 중 하나는 이거 너무 이제 사골인데. 네. 이 러버블 얘기를 또 러버블 오케이. 예. 오케이. 근데 여튼 네, 뭐 러버블만큼 잘하는 팀이 없으니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는 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클로드 코드로 다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9세대의 그 제품군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쵸. 뭐 GTM을 정말 기깔나게 하는지 요새 엔터프라이즈 고객도 많고 해가지고 계속 성장 중이라 하더라고요. 뭐 성장 속도가 과연 똑같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해줬던 얘기가 조금 의미가 있었던 거는 더 이상 그 제품의 완성도를 보지 말고 고객이 내 제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좀 사짜 느낌이 나죠. 약간 네. 프론티어긴 한데. 네. 왜냐면은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 만들어라. 이거는 약간 옛날에도 항상 했었던 뭐 이런 느낌? 근데 완전 다른 지점은 딱 하나인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서비스 앱을 냈어. 기능 만들었다. 힝 하고 버려두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약간 아하 모먼트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냥 관리의 영역으로 가져와라. 관리 영역으로 이 고객들이 내 제품군이나 우리 회사를 대할 때 그 느끼고 있는 감정과 그 맥락 자체를 되게 핸들링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고민했던 거는 현종님도 저희 델타 소사이어티랑 구봉님이 같이 한 그 AI 네이티브 캠프로 만난 거였잖아요. 네네 맞아요. 고객 경험이 어떠세요 지금? 그냥 너무 좋죠. 행복하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요 감정을 유지하고 꺼트리지 않게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러니까 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친다면은 예를 들면 우리는 슬랙 채널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슬랙 채널을 뭔가 뭐 더 그 채널들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떠들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미디어 갖고 오고 이거 보셨어요? 저 링크드인에 이런 글 썼어요.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현종님이 감정을 느끼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딱 하나씩 찔러줘야 된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캠프가 2개 있는데 AI 네이티브 캠프가 2개 있는데 심화 버전인데 하나는 하네스 짜는 거예요. 네, 하네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하나는 프로덕트를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왜냐면 우리 이제 프로덕트 막 만드는데 너무 개념 없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느낀 거랑 네. 제가 현종님을 대상으로 고객이니까 뉴스레터 이거 보세요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 완전 다르죠. 방금 들었는데 바로 설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계속 네.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밀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체크하나요, 그런 거를? 근데 아까 얘기해주신 네. 그 정성적인 데이터들이 다예요. 아까 막 얘기하셨잖아요. 결국 리드를 모으기 위해서 네. 에이전트한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갈라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안에서 실제로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장치와 맥락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되게 재밌는 지점은 어떤 거였냐면 이거 AI 네이티브 캠프 자꾸 홍보하는 것 같은데 여튼 그 AI 네이티브 캠프를 하고 저희가 가장 먼저 봤던 현상은 이거 가져가서 각자 회사에서도 캠프 하시네. 네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밌다 이러고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리더보드 재밌네 하고 지금 리더보드 해고 200명 들어와 있거든요. 오, 진짜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근데 각자 또 회사에 가서 리더보드를 만드세요. 맞아요.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만들 걸이라고 좀 아쉽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반대로는 저희가 그걸 보고 바로 뭔가를 할 수 있게 계속 반응을 해가지고 뭘 드리잖아요. 맞아요. 패키징을.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는 거죠. 이 피드백 루프를 잘 만들어 두는 거죠, 저희가. 제가 이 캠프론 진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제품에선 이걸 어떻게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도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제품의 피처를 그럼 업데이트해서 계속 뭔가 우리 러버블로 치자면은 그런 피처 업데이트로 이런 걸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NPS를 뭔가 조사해서 하는 건가? NPS는 항상 조사하는 것 같고, 저도 이거 보면서 NPS 진짜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들었고, 근데 뭐 설문조사도 많이 보내고 기본적으로는 SNS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버블의 어떤 그 초창기에는 이제 파운더가 이제 분이 이제 사실은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세일즈를 많이 했다고 하고 SNS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그런 소통하고 있는 채널에 이런 걸 떨구니까 이 반응이 어떤지 알 수밖에 없어요. 완전 그러니까 사실 저도 NPS를 막 엄청 좋아하지 않은 게 할 사람만 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이런 앱들도 리뷰를 보면은 극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길 사람들만 남긴다. 이래서 별로 신뢰하지는 않고 있는데 NPS도 비슷하다 생각했지만 SNS는 확실히 약간 계속 거기서 실시간으로 약간 로우하게 소통하고 바로 반응을 얻는다면 진짜 우리 제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이 진짜 미디어 해야겠네. 개인도 그쵸. 미디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해야죠. 네. 확인하려면. 왜냐면 지금 시대에 그렇게 단절된 썸띵을 보내는 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근데 여튼 그래서 이 아줌마의 그 아주머니 리더 진짜 근데 솔직히 엄청 레이디 보스 같아요. 진짜요? 보스가 장난 아니십니다. 여튼 근데 이 러버블이라는 개념이 자꾸 이제 뭔가 이제 같이 붙어서 이제 이상하긴 하지만 요 그 관점 자체는 되게 배울 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현종님이 생각하셨었을 때 지금 이제 회사 안에서 그런 걸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나 사람이 있다고 느끼세요? 고객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네네. 고민하는. 네. 사랑? 잘 없죠.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바로 떠오른 게 그 커스터머 전이 맵 네. 을 그려서 고객의 감정을 뭔가 이렇게 좀 추적하는 이제 그 디자이너분 한 분 정도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분이 근데 뭐 어떤 리더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저희가 새로 제품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커스터머 전입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그렸었거든요, 저희도. 근데 이제 뭔가 그 방식 자체는 저도 공감은 되는데 방법론으로서 결국에는 그냥 한 판에 그리고 그 있잖아요, 이렇게 막 파형으로 그려가지고 막 좋고 나쁘고 막 힘들고 이런 걸 하는데
그냥 뭔가 교과서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액션이 어떻게 돼야 되나? 뭔가 그 지점이 떨어지는 지점들을 다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더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네. 좋습니다.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 그 감정을 관리한다라는 걸 누가 한 명이 딱 주체를 맡아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요 그 팟캐스트를 찍고 뭐 자료를 소화하고 또 이제 현종님이랑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손에 잡혀가는 것 같아요. 뭔가가 뭔가 이렇게 파편화돼 있는 어떤 정보들을 뭔가 이제 뭉쳐놨어. 그러고 이제 뭔가 요 반죽들을 어떻게 이제 빵으로 만들 거냐, 파스타로 만들 거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여튼 되게 중요한 청크 중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러버블이라서 괜히 러브한다 뭐 이런 드립 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나 보네요. 근데 제목 네. 생각하니까 이 이름 자체도 약간 약간 이름 자체도 GTM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계속 뭔가 그러니까 좀 억지다 약간.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요 대표님이 엄청 대단한데요. 왜냐면 이분은 시리즈 A인가 B 받을 때쯤 조인하신 분이에요. 맞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요 밑바탕이 돼 있었던 거죠. 맞아. 대단하네 진짜 그러면. 네, 근데 여튼 그래서 약간 고객에 대한 어떤 그 애정도 같은 것들을 되게 잘 관리하는 게 우리의 어떤 다음 과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애정도를 그러면 저는 더 분석해 보고 싶은 게 말씀드렸지만 뭐 NPS도 있고 뭐 피처 업데이트도 있겠지만 SNS에서 소통하는 거 그거가 가장 떠오르는 방법론인데 그것 이외에 어떻게 고객의 애정도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B2C 사이드는 뭔가 어떻게 해볼 것 같거든요. 근데 B2B 사이드는 또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B2B 이제 CSM이라고 하는 보통 분들이 계셔서 계속 온도 체크, 헬스 체크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미팅 통해서 하긴 하는데 고객은 자기가 사실 뭔가 싫은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싫다고 표현을 안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은 걸 포착하고 싫다는 걸 또 어떻게 미리 좀 알아낼까? 이게 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방법론으로서. 이게 그 러버블 안에서는 딱 4개 지표를 하나로 해서 100점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NPS가 35점. 35점. 그리고 이제 PMF 점수가 25점. 이 프레임워크가 특정 프레임워크 하나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20% 그리고 사용 편의성을 20%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하자보다는 지키고 누수가 없게끔 요 4가지 요소들을 다 하나씩 관리하자 같은 느낌인 것 같고 느낌상 이러면은 회사 안에서 요 각 지표를 담당한 담당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회사라는 게 어떤 조직 구조를 갖느냐가 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조직 구조가 좀 짜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궁금해진 게 NPS는 알겠거든요. 약간 다른 지표는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그래서 PMF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게? 근데 이게 다 설문조사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이 제품이 없어지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실망하겠는가. 네, 그런 것처럼 이 질문의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되게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는데?로 딱 넘어가면 저 포스트호그라는 서비스를 아직 안 써봤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레니스 뉴스레터에서 주는 공짜 서비스 중 하나거든요. 유료 구독자한테 주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써봐야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써야겠다 싶었던 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장치적으로 그 제품에 붙일 수 있게 좀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좀 있어요. 맞아. 그런 거 이제 활용해가지고 한번 체크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한테 어떤 질문을 주고 어떻게 피드백을 받느냐가 되게 핵심인 것 같고 NPS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제품을 30일 안에 누구한테 추천했나요? 진짜 가장 핵심이라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NPS가 추천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추천했냐는 또 다른 거니까 같이 추적해서 확인한다. 이건 진짜 말이 되긴 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고객을 계속 건드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그런 관점에서 또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보자면 AI 네이티브 캠프를 누구한테 추천한 적이 있나요? 엄청 추천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제 지인이 그래서 참여했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업이 가져가야 되는 중요하게 관리하는 포지션이다. 네, 일단 뭐 해외 정보는 이 정도 가져왔고 약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철학적으로는 어느 사이드로 움직이고 있는지 씬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무적으로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해커톤들이나 이런 어떤 아니면 뭔가 이벤트들이 결국엔 제품을 만드는 건 되게 빨라졌으니까 고객단에게 빨리 접근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연말쯤에 뭐 빌더톤? 제로백 빌더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이제 멀티벤처 빌더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엑셀러레이터가 이렇게 탑다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끼리 서로 뭔가 창업을 돕는 이런 모델로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수료를 했다 하더라고요. 1기를 했을 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 1등 했던 팀이 기터브 기반 포트폴리오 자동 생성 서비스, 그리고 뭐 회의 요약 슬랙봇, 이건 또 고등학생 1인 창업가가 했다고 하고, 또 이제 마라톤 페스티벌 개인화 사진 서비스 해서 바로 상용화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뭔가 다양한 뭔가 팀 빌딩과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건 빨리 하니까 고객에 닿는 것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래서 작년 말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그런 서비스들과 그런 회사들이 뭘 하고 있냐를 봤을 때 살아있는 게 별로 없다. 근데 저 궁금했던 거는 맞아요. 네. 아니어도 이거를 딱 언급해 주셔서 궁금해진 점은 이게 사실은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언급 안 하신 것도 정말 더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많죠. 근데 왜 이거를 언급하고 왜 이게 주목할 만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결국에는 만드는 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얼마나 집중해서 다가가느냐에 대한 거를 좀 포커싱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데모데이, 뭔가 캠프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지금의 어떤 기존의 시나리오는 어떤 문제를 건드려서 얼마나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써봤는데 좋았어요에 이제 가까운 뭔가 이제 피칭 이런 시나리오 가까운데, 여기는 이제 만드는 건 빨리 만들고 나서 얼마나 고객을 정말 우리가 말했던 러브하는지를 빠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뭔가 다가갔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애초에 프레임워크 자체도 막 AI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한 것도 있어서 좀 그게 기존의 이런 대회들이랑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아무래도 VC로 일했고 이제 뭐 그 낭만 투자 파트너스라는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 활동을 했었는데 해커톤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그 모여야 될 계기가 좀 없어가지고 그거를 좀 뭔가 프로그램을 하기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그 연성하는 과정, 아이디어 톤, 뭐 그 멋쟁이 사자처럼 했었던 아이디어 톤, 그리고 뭐 해커톤 이런 거는 그냥 내재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딱딱 그냥 분기점이 있는데, 이건 되게 고객 데펜던시한 활동이다 보니까 어떤 타이밍과 이 시점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좀 뭔가 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생각하는 그러니까 해커톤이라고 하는 기존의 프레임워크가 약간 기존 문법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러 명이 모여서, 사실 이제 개발자가 약간 왕인 그거잖아요. 그 해커톤을 할 때. 원래는 그랬죠. 네. 그래서 개발자 4명이 만약에 모인다고 하면은 한 명은 꼭 뭔가 발표 자료를 잘 만들고 뭔가 피칭을 잘하는, 뭔가 쇼앤프로브를 잘하는 분이 꼭 한 명씩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만들어서 시연해야 된다가 있으니까 개발자들 위주로 뭔가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제 요즘엔 이제 만드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냥 참여해서 뚝딱 하면은 보여지는 거 코드를 하나 넣어서 까보진 않을 거니까 만드는 건 저도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개발자들 위주의 어떤 중심으로 돌아가기보다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는 형태의 뭔가 가치를 줄 수 있는 해커톤들이 더 많이 성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 한국 안에서도 그런 헤게모니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좀 요즘 핫한 게 제가 막 눈에 보였던 게 흑백 개발자? 흑백 해커톤? 네. 네. 그게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진짜 정식 명칭은 더 해커톤이죠. 더 해커톤. 네. 네네. 근데 이제 흑백 요리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지 웹사이트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지인도 거기 막 참여한 분도 계시고 거기서 이제 운영하시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됐는데 되게 처음에 엄청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흑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그 흑백 요리사 시작도 언더커버 분들이랑 되게 이제 업계 유명한 분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막 경쟁하면서 그 요리라고 하는 거에 어떤 정점을 찍어내가지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흑백 이 해커톤 이거 자체도 되게
뭔가 유명하신 분들, 이 씬에 스타트업 씬에서 되게 좀 그래도 유명하신 분들 네. 참여하고 이제 언더커버,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도전하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품을 만들어서 보니까 기존 해커톤이랑 다른 게 제가 좀 신기했던 거는 매출을 1등하는 매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걸 이제 평가해서 보통 해커톤은 맞죠. 가는 거잖아요. 저지라고 해가지고 그 보통 막 유명한 VC 뭐 창업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누가 1등 이렇게 뽑죠. 맞아요. 사실 그런 거 보면은 대중들 입장에서도 이거가 1등 할 것 같은데라고 한 거랑 이제 VC가 평가하는 거랑 좀 다른 게 있어서 저도 약간 의아한 경우들이 몇 번 있었지만 이제 이건 진짜 그냥 고객 중심.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는가로 평가한다고 하길래 되게 신선해서 막 팔로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트랙이 있죠. 하나는 그렇게 매출 중심이고 하나는 임팩트 중심이라고 해서 깃허브 스타가 몇 개냐. 요 두 가지로 경쟁하신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 좀 빠르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그래도 잡고 뭔가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자체는 좀 공감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보면서 이제 아직 이제 4월 초에 그 첫 화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뭔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워낙 얼리어답터라서 어떤 걸 좀 만들었는지 사람들 좀 보고 있었는데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생각보다 좀 실망이다? 좀 되게 뭔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그 30시간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 뭘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좀 진짜 좋은 비즈니스 어떤 완성도를 만들기는 되게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사실 뭐 어렵죠. 근데 얼마나 이제 지갑을 이제 꺼내냐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트랙에서 제가 느껴졌던 거는 당연히 원래 해커톤 신선한 거 나오기 어렵긴 한데 너무 신선하지 않아서 좀 오히려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참가하신 분들이 되게 대단한 분들이 많거든요. 저보다도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만들어낸 어떤 뭐 사주풀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냥 인플루언서가 대신 뭐 쇼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그냥 이해했습니다. 뭔가 그냥 저로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 씬들을 되게 대표하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기대하는 흑백 요리사에서 뭔가 갑자기 나타난 철가방 요리사 그분의 되게 신기한 또 이런 요리 이런 걸 좀 기대했는데 약간 그런 건 조금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 제가 느꼈었을 때 이걸 해석해보자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더 해커톤이 잘 잡은 거는 그 빌드 자체에 집중하지 않은 거. 네네,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잘 잡은 것 같은데 결국은 매출과 그 스타까지 가는 게 너무 최종 지표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안에 이걸 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흑백 요리사인데 잘 팔릴 밀키트를 만드세요를 현장에서 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딱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흑백 요리사 1대를 생각해 보면은 약간 사람들한테 조금 욕을 먹었지만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사람들한테 인플루언서들한테 얼마 팔렸냐 그 게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연석 그 셰프님의 팀은 뭔가 있어빌리티를 높여서 되게 비싸게 뭘 팔리게 하고 맞아요. 어떤 팀들은 그냥 우린 요리사니까 정석으로 정말 좋은 요리를 보여야지 했는데 정작 1등은 최연석네 그 셰프님 팀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화가 딱 뭐였었냐면 그 각 사람들한테 어떤 예산을 주고 그 메뉴를 시켜 먹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메뉴 구성 가격 구성과 이제 메뉴 구성조차도 이제 그 각 팀에서 이제 정해가지고 한 거였고 그걸로 그 디베이트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결국은 뭐 제일 맛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설정과 그 밸류 프로포지션 그냥 캐비어 빡빡 넣은 그러니까 그런 평소에 것들이 먹기 힘든 맞아요. 약간 막 그 이제 친한 분께 되게 구해가지고 싸게 뭔가 대게나 이런 킹크랩 이런 거 막 갖고 와가지고 판 그런 이제 분 1등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컨셉도 되게 적절했지만 뭔가 나오는 이제 제품들이 뭐 신선하지 않다라고 하면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건 결국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제품들이나 이런 뭔가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고객을 사랑하는 것과 많이 다 맞닿아 있나? 이런 느낌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치 제한이 정확하냐?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벌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텐션이 고려 안 되는 서비스들로 당연히 점철될 수밖에 없다 있던 것 같고 한번 뭔가 어떤 자극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지 그 다음은 뭔가 없는 제품들 위주인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이제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나가면 뭘 할까? 그럼 바로 그냥 그 농담 안 하시고 거기 계신 분들이 강의파는 게 돈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저 거기 나오신 분들이 뭐 만들어서 뭐 할게 하면은 왠지 사볼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얘기한 것처럼 프로덕트로 다가가서 돈 버는 게 약간 너무 힘든 그 호흡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좋은 거는 오히려 저 사람의 멘토링을 사고 싶어. 저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사고 싶어는 오히려 살 것 같은.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좋으신 분들을 잘 모은 건데 그럼 한번 저희가 조금 더 그 고객 가치 제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어떤 해커톤을 짜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하면서 느꼈던 그걸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은 그 흑백 요리사에 너무 빠지면 안 되긴 하는데 어떤 흑백 요리사를 먼저 해보자면 네. 이거 PD분이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이 PD를 엄청 칭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흑백이라는 구도가 겁나 불편하고 별로일 수 있는데 결국은 요리도 맛도 아니라 서사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불편함 없이 잘 너무 느껴졌고 애정과 그런 사람의 감정을 되게 잘 건드려가지고 이 완전 마스터피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더 해커톤 저거를 컨텐츠 없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괜찮은 건가 싶은데 아니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구도 자체가 본인 컨텐츠 나가기보다 사람들이 SNS에 뭘 쓰기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순서가 역전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정이 역전된 거고. 그래서 서사를 볼 수는 없고 이제 결국 결과물만 보게 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여튼 흑백 요리사는 이제 그런 그 쿠킹 과정과 이 제품 전달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개발통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 아니라 매출이나 그 최종 지표에 그 방점을 준 건 좋았으나 실제로는 너무 짧은 호흡 안에서 거기까지 바로 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걸 좀 더 고객 가치적으로 우리가 진짜 여기서 뭔가 좋은 기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한번 했던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 좀 남는 느낌으로 이걸 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그냥 좀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는 해커톤이라는 게 원래 그 페이스북의 문화인 거 아세요? 몰랐어요. 네, 거기서 시작한 거고 그 뭐 주말이었나 뭐 금요일 날 저녁부터 뭐 일요일 아침까지 그냥 모아놓고 그동안 회사 일에서 못했던 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자 막 쏟아내서 거기서 좋은 아이템은 그냥 실제로 그냥 비즈니스가 되고 이런 그 선순환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해커톤은 되게 밸류 프로포지션이 명확해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런 대중성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나 힘 얼마나 세. 약간 그런 이제 그 어떤 자랑 대회가 되거나 그냥 하나의 되게 재밌는 이벤트? 뭐 설인 3종 경기 뛰고 오는 것처럼 이제 운동하러 한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좀 됐는데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진화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고객 가치 쪽으로. 그러면은 어떤 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우선 저는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해커톤 이제 짧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짧게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디펜던스가 고객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빨리 만들어도 사실 고객이 소화되는 시간은 그러니까 결국 대중에게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자체를 일단 저는 좀 길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형태가 반복 매출이 됐던 뭐 어떤 형태가 됐던 이제 단기성 매출이라기보다 그 제품을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지표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계속 자주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다단계 톤. 저도 그래서 보면서 한국에선 GTM,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고객이 전달을 잘하려면 다단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얼마나 잘 초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들어와서 그걸 쓰고 또 다른 사람 추천하고 다단계 톤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단계 그 구조, 피라미드 구조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피라미드 요 계급 몇 명 구했는지, 요 계급 몇 명 구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강매가 아니라 진짜 이 제품을 사랑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짜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튼 약간 그래서 뭐 옥장판 몇 개 팔렸는데가 아니라 옥장판을 파는 그 노드들이 몇 개인데 그렇죠. 같은 거를 세야 된다. 네네네. 그래야지 이게 결국 저희가 계속 반복했던 게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 했었으니까 고객을 우리 사랑에 만들고 접점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생태계에 빠져들게 한다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짜 몇 개 팔렸냐라기보다 진짜 말씀하시는 노드를 몇 개 만들었냐 계급에서 그렇게 다단계에서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몇 명까지 구축할 수 있게 뭐 세팅했냐 이런 게 오히려 더 그 시스템적으로 평가하기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뭐 현종이 회사 안에서 되게 여러 제품군을 다루시니까 네. 어떤 제품인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하나 딱 마음에 떠올려 주시고 그 고객이 100곳 아니면 10곳이라고 했었을 때 요 다단계 구조로 한번 피라미드 구조로 넣어보면 어떤 세그먼트나 어떤 클러스터로 몇 프로씩 존재하는 것 같으세요?
와 이거 되게 이제 챌린지를 엄청 받는 질문인데. 아 그래요? 아 이거 네. 대표님들이 물어보면 확 제일 쫄리는 질문인 네. 건가요? 왜냐면 이제 그럼 이걸 알려면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사랑하는 그런 미친 진성 유저가 얼마나 되는지와 그 회사가 어떤 로고들인지를 빠르게 딱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바로 떠오르진 않고요, 엄청나게. 아 오케이. 네. 그 가시성이 확보된 시스템 위에서 네. 업무를 해온 히스토리가 아직 약하다. 짧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영업사원의 이제 페이인데 네. ARR 기준으로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게 중요한 고객은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고객이야. 잠깐만요. 지금 네. 아까까지 약간 소신 발언하시다 갑자기 회사로 오니까 매출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아니 뭐 현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B2B 회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많이 회사가 되는. 음. 실제로 제품을 뭔가 피처를 개발하거나 로드맵을 세울 때도 제가 이제 요즘 챌린지 받는 것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이 내는 유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 반영해서 로드맵을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더 많은 뭔가를 이제 고객군을 이렇게 사랑하는 유저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신규의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뭔가 그거를 반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네. 그렇구나. 네, 방금 말씀 주신 질문도 그래서 결국 떠올려 보면은 우리 제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표가 있어서 딱 S부터 F등까지 딱 봐야 되는데 그런 거라기보다 ARR 지표로서 일단 1등부터 100등 이렇게 바로 떠오르니까 바로 반성. 아 그러네요. 저 이거 되게 강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도 떠올랐는데 네. 저 이제 뭐 현종님이랑 따로 얘기할 때는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 B2B 씬에 대해서 완전 인지를 시켜주고 있는 저의 어떤 그분은 저를 멘티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멘토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해주셨던 그 본인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가 되게 좋았었는데 어떤 회사인지는 나중에 차차 푸는 걸로 하고 네. 되게 좋았던 개념이 그 본인의 어떤 고객사를 세 분류로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기본적인 분류인데 스타트업, 중견기업, 대기업이에요. 뭐 오케이. 그냥 누구나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자기 회사의 본질은 스타트업이래요. 고객의. 그러고 대기업은 로고 플레이. 그러니까 그냥 빛 좋은 개살구들 그리고 캐시카우는 중견기업. 이렇게 정확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 왜냐면은 네. 사실은 이게 되게 많은 회사들이 이 엔터프라이즈로 가다 보면 초점이 거기로 가요. 맞아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회사도 엔터프라이즈부터 시작해서 잘하잖아. 뭐 네. 이런 무기가 있었는데 그분의 그걸 싹 풀어주는 맥락이 너무 좋았던 거는 저희의 강점은 남들이 못 해주는 걸 해주는 데서 나오는데 그런 요구사항과 그런 것들은 스타트업한테서 나온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만족시키고 있으면 그 제품을 갑자기 어느 순간 운 좋게 대기업이 가져가서 쓰고 그래서 그 로고 컬렉팅이 되면은 그 대기업을 보고 그 레퍼런스들이 밑에서 중견기업들이 이걸 그냥 그 의사결정 저항 없이 막 따라가니까 대기업한테는 생각보다 마진 없이 팔고 스타트업한테는 집중하고 리소스를 많이 쏘느라고 좀 그리고 워낙 이제 고객이 많잖아요. 맞아요. 매출 돈은 별로 안 되면서 그런데 여기를 내가 되게 잘 다루고 있는 게 이 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장 확보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필러라고 보시더라고요. 진짜 공감합니다. 저 100% 동의해요. 그래요. 그래서 요 사이클을 딱 이해하고 얘기하시는데 약간 그렇구나. 물론 이럼에도 내부적으로는 요 제품은 뭐 얼마 매출인 사람, 어떤 니즈인 사람, 직원 몇 명인 거 이런 거 다 있으신데 보통 완전 고객 중심으로 회사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거를 뭔가 공개적으로 말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절대 저희 회사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제 이전 전전 어떤 회사에서의 리더십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결국 우리 돈을 버는 거는 대기업에 있는 귀찮은 사람들을 노리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킬러 피처나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스타트업이나 얼리어답터들이 다가가서 되게 시장의 니즈를 빨리빨리 느끼고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 그러니까 그걸 제품이 반영해야 하는 목소리를 스타트업한테 듣고 돈을 벌고 뭔가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는 그냥 귀찮은 우리 대기업 형님들, 누님들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더 좀 로우하게 표현하셨지만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세 가지로 프레임워크를 나누는 게 맞다. 그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이런 개념으로 저도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네.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게 되셨나요?
수많은 제품 중 하나라도. 네네네. 좀 잡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사례를 딱 꺼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분류했는지요? 그 뭐 피라미드든 클러스터든 딱 분류하면 어떤 비중인 것 같은데? 뭐였어요? 그 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50%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50%? 그리고 그 세일즈포스도 실제로 매출은 2대8 정도로 스타트업이 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업의 강도는 5대5로 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산업군이 게임 쪽 산업군이긴 한데 네. 오히려 여기는 약간 그 대기업? 여기가 더 대기업이 한 4? 네. 중견기업이 중견기업도 한 3에서 4? 네.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들이 오히려 1, 2 이렇게 좀 적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게임 쪽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대기업이 오히려 더 민첩한 것 같아요. 민첩하다는 게 게임 쪽에서는 더 큰 자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든 고객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과 고민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좋습니다. 중견기업이 이제 오히려 이제 대기업 플레이를 벗어나서 본인도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1, 2가 스타트업 1, 2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 쪽의 어떤 작은 기업들이 그 큰 곳에서 나와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좀 깊은 고민이 많이 없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해했습니다. 시장에 어떤 그냥 모범 답안을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 현상.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 가장 그 우리 제품을 사랑하거나 어떤 좋은 피드백을 주는 곳은 대기업 사이드다.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게임 쪽 한에서는. 그렇군요. 여튼 이런 쪽에 좀 세계관을 갖고 이 고객들을 다루거나 이 비즈니스를 쉐이핑 해 나가는 게 되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해커톤을 뭔가 기획한다면 어떻게 할까다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단기간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쉐입을 만들고 어떻게 계속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고객들이 우리 사랑하는지를 뭐 러버블에서 말하고 지표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구조를 짰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좀 평가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결과는 뭐 매출로 이어지겠지만 뭐 후행 지표가 단순 이렇게 너무 지금 저희가 말했던 흑백 해커톤 이런 것도 되게 너무 후행 지표 하나만 딱 있어버리니까 중간이 다 삭제돼 버린 느낌. 그러니까요. 실제로 컨텐츠도 이게 늦게 나오니까 사실은 그 이 감정이나 요 드는 판단들을 사실 다 멘징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저희도 그걸 만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네 저거 만들 수밖에 없겠다 이럴 것 같은데 맞아 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링크 보고 사주풀이 하라고 뭐야 이거 많이 봤던 건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실제로 사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엄청 다른 밸류를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여튼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긴 호흡으로 할 것 같다. 근데 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진지하게 디벨롭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직 저도 국내에서 뭔가 이런 거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좀 기대도 돼요. 그리고 좀 기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기간 내 해커톤이라는 거 하는 게 점점 더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좀 멸종할 것 같다. 아니면 진짜 랄프톤 이런 개념처럼 그냥 이런 개념 자체를 실현해서 재미를 보는 해커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좀 그 해커톤이라고 하는 형태가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죠. 좋습니다. 저 약간 이거 리그 개념 같은데 그 사실 이런 거 그냥 초기 스타트업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제품 출시나 고객 설정한 지 뭐 한 3달 이내에 팀들을 다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뭐 하나 리더보드 만들고 뭐 한 격주로 모여가지고 한 번씩 발표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같은데요, 진짜? 네, 뭐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들고 그냥 당장도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하신 거는 이걸 현실의 문제로 더 가져오고 싶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벤트성에 뭔가 스파크를 팍 일으키는 거 말고 뭐 그 너무 그 맥락과 과정은 공감되고 근데 이제 고객을 두고 하는 무언가는 뭔가 그냥 한순간 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하면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 만드는데 비용이 계속 0에 수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베끼기 너무 쉽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그로를 끌려면 빨리 베끼면 된다. 이런 뭔가 그 카피에 대해서 좀
너무 윤리의식 이런 거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게 이게 논란이 계속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패스트 팔로우 우리나라가 잘하잖아요, 결국에. 근데 그 패스트 팔로우로서도 어떤 밸류를 가지고 뭔가 접근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으로 잘 나가는 것 그냥 똑같이 베껴가지고 그냥 디자인 컬러만 똑같이, 그러니까 컬러만 빼고 똑같이 그냥 베껴서 나갔을 때 어떤 가치가 있지? 그냥 진짜 거기서 근데 차이가 나는 거는 그냥 고객을 정말 잘 데려오는 거에 포커스를 둔 G팀 전략을 잘하는 팀이 그럼 살아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가지고 좀 뭔가 좀 생각이 좀 싱숭생숭한 느낌이 있어요. 뭐 실제로 현업에서 그런 그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들이 체감되는 것도 있으세요? 약간 메인으로 맡고 있는 잡에서도? 뭔가 너무 카피 페이스트 한다 이런 거였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 이런 경쟁들이나 어그로들이 막 들어온다. 아직 저는 이제 B2B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는 B2C 사이드에서는 되게 많이 좀 흔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네. 저도 그런 거는 뭐 좀 더 빈번해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과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 드는 거는 뭐 사실은 원래 이제 그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좀 나오면서 이제 토스의 사례, 한국에서는 토스의 사례가 되게 유명한데 그냥 이 니즈가 있는지 쓰고 거기 전화번호 남기는 거에 뭐 20만 명이 뭐 몇 시간 안에 막 가입했다. 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목업 사이트를 갖고 고객을 후킹하던 행위와 검증하려던 행위는 원래 있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반쯤 만들어진 제품을 딜리버하는 걸로 이제 조금 더 헤게모니가 바뀐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거라서 의외로 비슷한데라고 현상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그럼 고객은 어떻게 느낄까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고객 입장에서도 봤던 서비스 비슷한 서비스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이럴 때는 실제로는 그 원래 있던 서비스를 근데 내가 왜 써야 되지에 대한 챌린지가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맞아요. 그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지난주가 아니네, 이번 주였네. 다루려고 했던 그 소재 중 하나였는데 얘기 못 했었던 게, 네. 그 결국은 이것도 근데 그 실제로 원래는 그 B2B 회사들이 대부분 구독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구독료가 아니라 사용료를 받는 걸로 비즈니스 모델 피봇을 했을 때 투자자도 반대하고 모두 반대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 가치의 근간의 어떤 프레임을 좀 깨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럴 때 고객의 어떤 구매 전환이 훨씬 잘 일어났더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되게 공감되는 거는 저희가 이거 팟캐스트 좀 보려고 뭐 캡컷 얼마 안 하거든요.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그냥 결제하고 쓰긴 하지만 내가 이걸 왜 월로 내야 되지? 나 이번 달에 이거 좋으면 쓰고 싶고 다음 달에 저거 좋으면 쓰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옛날이라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걸 쓰는 거는 완전 전문 직군들의 도메인 널리지가 한가득 있는 행위였는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나 영상 만들고 싶은데 뚝딱 하면 되는데 약간 이 마음이 막 삐직삐직 나오는 거죠. 고객이.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영상 하나 2,000원 내라고 하면 낼 것 같아요. 그쵸. 더 많이 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더 저도 적극적, 그러니까 다 해주니까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바뀌고 있는 거가 이제 연결지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는 그거를 더 뭔가 가속화시키는 게 결국 AI 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런 서비스에 결국 AI를 녹여내고 있고 AI가 없는 서비스는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AI를 제품에 녹이는 순간 빠질 수 없는 게 토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얼마나 그럼 토큰을 많이 활용하느냐인데, 똑같이 10,000원을 내고 쓰는 고객인데,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AI 뭐 사진 생성 이런 서비스라고 친다면 똑같이 월 10,000원 원래 쓸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는 막 월에 10,000장씩 만들어요. 근데 똑같이 10,000원을 내요. 근데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저는 되게 나쁜 고객인 거잖아요. 돈을 많이 빼서 손해를 보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이라도 더 하이브리드 모델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같이 가져가게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피벗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고, 하나만 더 이제 현종님께 궁금한 거는 내일 그 클레이컵 네네. 이라고 해서 그 클레이가 한국에서 하는 어떤 이벤트인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호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호스트인 거죠? 그렇죠.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한 네네네. 수십 분? 네네. 그런 분들이 약간 어떤 페르소나고 어떤 음. 느낌으로 지금 요 씬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네. 좀 더 체감될 것 같아서. 우선은 저 놀랐던 게 제가 이거를 이제 한국 클레이컵을 좀 더 설명드리면 클레이가 이제 월드컵에 그냥 클레이를 합친 건데 클레이라고 하는 툴을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상을 주는 거고 1등에게 몇만 불을 주고요. 타임스퀘어의 얼굴을 또 실려줘요. 전 이것도 되게 엄청난 G팀 전략이라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이제 한국에서도 얼마나 이런 클레이라고 하는 툴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뭐 GTM의 대명사니까요. 네. 그래서 모였을까를 봤을 때 막 그냥 뭐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고 저희도 이렇게 할 때 링크를 그냥 올리고 신청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네. 일부러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일부러 더 허들을 주고 관심 있는 사람 나한테 말을 걸어라 라고 하는 이런 허들을 줬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관심을 주셨어요. 오.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한 10명 모이면 되겠지 했는데 지금 한 30명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관심이 많았고 들어온 분들을 봤을 때 조금 제가 더 봐야겠지만 참여자분들을 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그러니까 뭔가 글로벌의 영역을 되게 글로벌? 그러니까 뭔가 해외에 관련된 뭔가 경험 아니면 뭔가 해외에 영업을 해야 되거나 또는 그냥 회사 자체가 뭔가 글로벌 향으로 뭔가 치부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런 분류가 하나 있었고요. 네. 다른 한 사이드는 저도 처음 보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프로필을 링크드인 프로필이나 그런 걸 보면은 단순하게 뭐 세일즈맨 이런 게 아니라 약간 GTM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뭔가 어딘가에 붙고 계시고 SDR이라고 하는 그런 직군이 꼭 계시고 되게 레거시한 산업에 있는 분도 계실거든요. 한국 막 무슨 네. 막 금융 이런 곳도. 네네. 근데 그런 분들도 뭔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접점을 하는 그러니까 GTM 엔지니어링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알아서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뭐 될 수 있는 레거시한 산업에서도 이렇게 고객을 뭔가 찾고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해서 내일 되게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두 군데가 되는군요.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그 결국은 그 클레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그 GTM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서 가장 프론티어에 있는 상징이 되고 있는 회사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요 워크플로우 자체가 이제 글로벌 표준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에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캐치업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뭐 한번 잘 갔다 와 보시고 네. 그 이야기들을 한번 잘 버무려 보면 네. 저희도 좀 더 요 씬의 그 현황과 어떻게 나아갈지를 좀 더 파악하고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그것만 하고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참여했던 분들의 직군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일즈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로스, 헤드 오브 그로스, 뭐 GTM 리드 이런 분들은 당연히 관심 있을 것 같은데 뭐 마케팅 리드, 세일즈 옵스, 그러니까 그로스 매니저, 아니면 그냥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도 계시고 개발자 분도 계시고 파운더 분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원래는 이 툴이 진짜 쓰는 게 세일즈 분들이 쓰는 거예요.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되게 전반적으로 뭔가 이런 너무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비욘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에 어떤 체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느껴서 내일 되게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중에 또 랩업 해주시죠. 네, 갔다 와서 다음에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